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화하족들은 자기네들 역사를 북방민족까지 다 집어넣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 이들의 나라는 북방민족에서 와서 대륙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수나라와 당나라는 선비족이며 원나라는 몽골족입니다. 청나라는 여진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나라는 양씨의 나라입니다. 양견의 아버지인 양충이 북위가 서위와 동위로 분열될 때 우문태를 따라서 서위를 건국하였다고 합니다. 그 공헌으로 양충은 대장군이 되었고 북주가 건국된 후에는 수국공이라는 자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양충이 죽자 양견이 대장군과 수국공을 물려받게 되었고 양견은 수국공에서 수왕의 자리를 받고 그 후에 황제의 자리를 선양받아서 수나라의 황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나라 초대 황제 문제이고 고조 문황제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양충은 선비족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 양견도 선비족입니다. 568년에 양충이 죽었고 576년에 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돌궐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던 중에 북주의 무제라는 황제가 병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581년에 양견은 북주의 선제로부터 나라를 양위받아서 양견의 나라 수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589년에 진나라의 수도 건강에서 후주를 사로잡아서 한족의 혈통을 끊었다고 합니다. 589년에 수나라가 대륙을 통일했다는 말이 되는 셈입니다. 8년간의 전투를 통해서 대륙의 반을 차지한 큰 땅을 통일했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이지만 그들의 역사에서는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양견이 후주라는 화하족이라고 말하는 한족의 혈통을 끊었다고 하니 양견은 한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의 기원을 보시면 수나라의 왕조의 외척이며 독고시 등 친척이 모두 선비족이었던 선비족 출신 이연이라는 사람이 수나라 말기 혼란을 수습하고 퉁고스인들인 팔주국 관롱 집단 무천진 선비족들과 함께 북주 때부터 피지배 민족으로 전락한 한족들을 굴복시키고 장안에서 당나라를 개국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국이 아닌 그냥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성공하여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바꾼 듯합니다. 왕건고리에서 이성계 조선으로 넘어갔듯 그런 식으로 당나라가 탄생한 듯합니다. 당나라 왕족들도 선비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방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수나라와 당나라 땐 한나라의 한족들은 피지배층으로서 지배층인 선비족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원나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징기스칸의 손자인 몽골 제국의 5대 대칸으로 즉위한 쿠빌라이 칸이 1276년에 남송의 수도 이만을 함락하여 대륙의 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50여 년 동안 송나라와 전투를 벌여서 결국 승리하였다고 하는데 앞서 말한 북주는 진나라를 8년 만에 정벌하였다고 하니 원나라는 그리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0년도 안 되어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대륙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홍건적은 우리 왕건고리와 많은 전투를 했던 그 홍건적입니다. 원나라를 몰아내고 수십만을 이끌고 와서 개경을 점령하였습니다. 홍건적은 명나라를 건국하였고 1100년 만에 한족에 통일된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나라는 누가 말해도 화하족들은 아닙니다. 북방민족 중에서도 북쪽 먼 곳의 민족입니다. 명나라, 홍건적이라는 농민반란군이라고 말하는 집단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에 성공하여 원나라와 왕건고리를 공격하여 지금의 북경 베이징을 차지하였다고 보입니다. 청나라는 여진족으로서 1100년대에 세워진 금나라의 후예들이라고 말하여 후금이라는 나라를 개국하여 명나라를 몰아내고 대륙을 차지하다 못해 서쪽의 티베트와 위구르까지 넓힌 나라입니다. 여진족은 동북쪽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구리의 피지배층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구리의 동북쪽이나 고구리의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고 신라의 북쪽에 붙어 있어서 신라하고도 교류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여진족 하면 금나라를 최초로 세웠고 금나라의 시조는 완안한보, 당시 김한보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김한보의 8대 손인 완안 아골타에 의해 1115년에 금나라를 건국하였다고 합니다. 완안 아골타라는 성과 이름은 여진족의 언어이고 그의 시조 김한보는 신라인의 성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조는 완안 한보라고 말하면서 김한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문서의 한보는 신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이징 북경의 수도도서관 고문원 자료실에 있는 금 황실의 가계를 기록한 송막기문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진추장은 신라 사람으로 완안시이다. 금나라 황제의 구대조 이름은 김복이며 경원왕제로 추증되었고 금나라 시조이며 배위는 명의황후이다. 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물론 정사가 아니기에 우리 학계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문서에 글이 써 있으니 의심은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금나라 시조 한보는 고려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려 평주 사람으로서 형은 불교를 공부하였기 때문에 고려에 남아있고 동생인 한보는 여진족의 땅인 완안부로 왔다고 합니다. 완안부에 추장이 되었다고 하여 김씨에서 완안시로 바꿨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왜 김씨에서 완안시로 자신의 성을 막 바꿀 수 있냐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인 김안보는 완안안보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언어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은 없고 글로써도 남겨지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안보에서 완안한보로 성이 바뀌는 사례는 아주 오래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사람, 고주몽이라고 불리우는 고구리의 시조인 고주몽. 고주몽의 아버지는 해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는 해부루의 아들 해금아가 부여를 떠나 동부여를 건국하고 남쪽 우발수에서 하백의 딸 유아를 꿰어 하룻밤 지내고 해금아는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사내 아이가 활을 잘 쏜다고 하여 주몽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주몽은 고구리를 건국한 시조입니다. 그럼 주몽은 해주몽이 되어야 하는데 고주몽이 되었을까요?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은 다른 말도 적어놨습니다. 주몽이 도망을 하여 졸본부여에 이르렀는데 졸본부여의 왕이 아들이 없었는데 주몽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보고 자신의 딸과 혼인시켰다고 합니다. 왕이 죽자 주몽이 그 왕위를 이었다고 합니다. 해씨였던 해주몽이 졸본부여의 왕위를 물려받고 성씨도 물려받아서 해씨에서 고씨로 바꿨다고 보입니다. 고구리의 시조인 고주몽도 이런 사정이 있어서 해씨에서 고씨가 되었습니다. 김안보도 마찬가지로 완안부로 이사를 와서 완안부의 추장이 되었다면 그에 맞는 성씨로 바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완안부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이유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완안 아골타의 아들은 완안 올출, 현재 중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할 때 핵심 인물은 완안 아골타의 넷째 아들 완안 올출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 드라마에서 완안 올출을 부를 때 진우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김올출은 중국어 발음이 진우주입니다. 중국의 드라마 작가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부를까요? 현재 감숙성에 가면 완안시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금나라가 멸망했을 때 이곳으로 도망을 와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시조의 묘비에는 정확히 김올출이라고 정확히 써져 있습니다. 그들도 선대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조는 신라인 김안보라고 합니다. 자기 조상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전해져 내려왔고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알고 지내왔으니 완안한보는 김한보가 되고 완안한보가 됩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125년 1월에 말갈이 북쪽 경계에 대거 침입하여 관리와 백성을 죽이고 노략질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125년 7월에 또 대령의 목책을 습격하고 이하를 넘어왔다. 왕이 그를 백제에 보내 구원을 청하니 백제가 5장군을 보내 도와주었다. 적이 그 소식을 듣고 물러갔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137년 2월에 말갈이 변경을 침입하여 장령의 5 목책을 불태웠다. 한반도에 있는 신라라면 절대적으로 말갈이 신라의 북쪽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말갈은 후에 여진족이 됩니다. 말갈족과 여진족은 같은 민족이 됩니다. 신라의 북쪽에 여진족의 땅이 접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한보는 신라인이고 신라와 말갈이 붙어 있었다면 말갈족의 땅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김한보는 여진족의 땅으로 가서 완안부의 수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라 땅이었던 곳이 왕건고리의 땅이 되었고 그곳에서 살던 김한보는 자신의 식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거느리고 여진족의 땅으로 갑니다. 한때 왕족이었던 김한보의 식구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상당히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진족의 땅으로 갈 때 적어도 1000여 명에서 3000여 명은 같이 움직였을 것이고 많은 수의 무리가 여진족의 땅으로 넘어가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농사만 짓고 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무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세력이 강하면 그곳에 정착할 때 그곳의 세력을 흡수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완안부를 흡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씨에서 완안시로 성을 바꿔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김한보는 자신의 혼자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김씨를 버릴 수 없는 마음이 남아있어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신은 김씨라고 말하고 그 뜻을 후손에게 남겨줬다고 보입니다. 김올출, 김한보의 9대 손으로서 김올출이라는 이름과 성을 남겼습니다.
완한 아골타는 왜 나라 이름을 금으로 했을까 하는 말 중에 금은 녹슬지 않고 영원히 반짝거림을 유지한다고 하여 금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의 뇌피셜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거는 없고 그냥 뇌피셜로 나온 말을 그들은 그렇게 떠들어대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정사서인 금사에서 자신의 황족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써 있습니다. 금나라 시조는 고려에서 왔다고 합니다. 금나라 시조는 김한보, 완한 아골타가 금나라 건국을 한 시기는 1115년이고 김한보의 발대 손입니다. 완한 아골타가 47세 정도의 금나라를 건국하였고 김한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20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보입니다. 900년대 초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935년에 신라가 왕건고리에게 항복을 하여 그때부터 왕건고리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금사에서 말하는 금나라 시조, 신라가 항복하여 그것을 못 참고 여진족의 땅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삼국사기 내용 중에 마지막 신라 황제의 아들이 항복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담긴 삼국사기 내용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935년 10월 기사 내용입니다. 맨 아래 하단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왕자가 울며 왕에게 하직하고 바로 개골산에 들어가 바위에 기대어 집으로 삼고 삼배옷을 입고 풀을 먹으며 일생을 마쳤다. 산에 올라가 풀을 먹으며 라는 말로 일생을 마쳤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어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 후에 아무도 찾지 않거나 찾지 못하면 그의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왕자가 김한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자라는 표현입니다. 태자도 아니고 그냥 왕자입니다. 김한보는 장남이 아닙니다. 김한보의 형은 평주에 남아 불교 공부를 한다는 내용을 보면 김한보는 둘째라고 볼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신라의 왕자라고 불려졌을 겁니다. 삼국사기의 내용과 김한보의 내용은 어떠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역사란 추측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 추측을 어느 정도 정확도를 맞추기 위하여 남겨진 역사서 등을 보며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아무리 봐도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청나라는 금나라의 후예들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금나라와 후금은 500여 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나라와 후금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금나라 황실의 피가 흘러 후금을 건국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500년 안에 금나라 황실의 피가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당연히 없습니다. 어떠한 증거나 추측할 수 있는 작은 단서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조차 없이 500년 후에 갑자기 금나라 황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나타나 후금을 건국했을 리 없다고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500년간 무슨 일이 진행되었고 어떠한 역사가 진행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청나라 황실에선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자 만든 역사서가 있습니다. 흠정만 주얼류고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오랑캐 민족이 만든 책이라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책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사 역사서입니다. 만주의 땅을 넘어 연해주 그리고 내몽골 지역까지 땅을 넓혔고 위구르와 티베트까지 청나라에 소속시킨 대륙 역사에 나오는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큰 땅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북방에 살던 오랑캐에 불과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나라의 국력과 영향력은 상당히 컸다고 보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사실이 그러하니 인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지배층은 화하족들이 아닌 여진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청나라는 지금의 만주 땅의 금나라를 후예라는 말로 후대의 금나라라고 국명을 정했습니다. 후금이라고 부르고 있죠. 후대 중화를 점령하고 청나라라는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황족의 성씨를 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나라의 금을 따서 성씨를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신라의 김씨를 따서 성씨를 사용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청나라 황실의 성씨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이신제로 푸이, 청나라 마지막 황제입니다. 푸이는 이름이고 아이신제로가 성입니다. 만주어 또는 여진족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주어로 아이신은 금이라는 뜻이고 제로는 성씨 뒤에 붙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따지면 김씨 가문, 이씨 가문, 최씨 가문 이렇게 뒤에 붙는 가문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신제로는 우리나라 말로 김씨 가문입니다. 한자 쇠금이 우리나라에선 김으로 발음합니다. 성씨 김과 쇠덩어리 금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원래 김이라고 발음하던 한자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쇠금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지금의 중국어의 발음은 진,
으로 발음되고 일본어에서 발음은 긴, 으로 발음됩니다.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차례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진, 김, 김, 진, 김, 김, 미음 받침이 있는 한국어는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지만 중국어나 일본어는 미음 받침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그냥 니은 받침으로 대처해서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한국이 다르게 바꿔서 발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객관적인 생각이므로 개인이 생각하고 싶으신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자의 발음은 한국어가 정확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찾아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김씨는 2010년 기준 성씨 순위에서 62위이고 100만 명에서 1000만 명 사이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집계된 자료를 못 찾아서 100만 명 이상이고 1000만 명 이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나라는 고구리에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광대한 대국이었던 고구리입니다. 청나라의 시작은 만주에서 시작하였고 그 땅은 여진족의 땅이었으며 금나라가 들어셨던 땅이며 이전엔 발해가 있던 땅입니다. 발해는 말갈족들과 고구리의 후예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주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청나라의 변발 그리고 풍습 등을 볼 때 신라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풍습과 민속은 그 땅에서 이어지기에 우리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주족은 지금의 어느 나라와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중국, 한국, 몽골 세 개의 국가가 만주와 붙어 있습니다. 현재 만주 땅은 중국에 있어서 중국 역사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국의 화하족들과 만주족들은 풍습과 민족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과 만주족들은 지금은 화하족들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놔서 변했고 변하고 있지만 그 전에 만주족들의 풍습과 민족성은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흙과 볏짚을 섞어서 집에 벽을 만들고 나무를 기둥 삼아 집을 지은 점이 같다고 합니다. 지금은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예전엔 온돌로 난방을 했다고 합니다. 온돌 문화는 단일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풍습입니다. 만주족들도 온돌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지금은 화하족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살기 때문에 만주에는 더 이상 온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나라 하면 변발만 말하는 역사학자들, 우리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변발은 유목민들의 풍습입니다. 유목을 하면서 거치장스런 머리카락을 잘라 머림으로써 활동성을 높였다고 보입니다. 청나라에선 그 풍습을 받아들여서 사용한 듯합니다. 지금 우리가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잘라버리고 생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나라와 후금, 즉 청나라는 만주족 여진족 발해인 말갈이라는 말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신라와 고구리를 숭배했고 중원을 공격하여 화하족들을 피지배층으로 받아들였던 나라들입니다. 중국은 그들을 자기네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부정합니다. 이성계 조선에서는 명나라를 숭배하기 때문에 오랑캐 나라인 청나라를 무시하고 여진족들을 무시했지만 우리는 중국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부여에서 고구리, 그리고 발해, 다음 금나라, 후금, 청나라까지 우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여와 고구리는 우리 역사입니다. 그 나라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고구리가 우리의 역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청나라와 금나라도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동북 공정을 하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면 고구리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하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이러한 데 있다고 보입니다. 고구리가 있어야 청나라 그리고 금나라, 더 나아가 선비족이었던 거란족, 거란족들의 조상인 선비족, 선비족들이 낳은 수나라와 당나라, 고구리의 광대한 영토 안에는 돌고래 땅과 선비의 땅 그리고 만주족들의 땅, 우리 한반도도 포함되었다고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고구리의 역사는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화하족들은 북방민족들도 자기네 역사라고 웃기고 있고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북방민족 동북방 민족들은 우리와 연관성이 매우 깊은데 말입니다. 동이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화하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심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동쪽에 있는 민족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언어가 비슷하고 생활 습관이 비슷한 우리 민족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서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